두 번째 뉴스입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MBC의 채널에 관련 보도가 있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전화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게재하고 이것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기사화함으로써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결국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경의 변호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제 권한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보수 언론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첫 문단부터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사설로서는 실례 아닙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민변 출신 후배인 권경의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다. 권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MBC 최초 보도 직전 전화를 걸어와 한 검사장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쓰는 것을 그만두라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8월 7일 기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8월 7일이 오늘이잖아요. 어제 이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그리고 권경의 변호사조차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황에서 중앙일보라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사설에 직전이란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자, MBC의 최초 보도 직전에 전화를 한인희 원장이 걸어와서 뭐 이러저러지 호소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앙일보가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를 냅니까? 사실이 아닌데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이 MBC 보도를 보고 나서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전후 사정이 다 드러났는데 그걸 중앙일보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기사를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언론이 망가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제가 권경혜 씨가 최초 했던 변호사가 최초 했던 그 글의 일부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경혜 변호사가 이 글 마지막에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곧 삭제할 겁니다.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직접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미 보도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린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MBC의 한동호가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호는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도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 그때까지도 그 전화에 대고 나는 거의 울먹이듯 소리 지르며 호소했었다. 촛불 정부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몇 시간 뒤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 이 글을 보면 누구나 한상혁 위원장을 금방 지목할 수 있고요. 이 글의 내용대로 하면 어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채널A 종편 승인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될 건데 너 이제 좀 그만 조용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선배 입장에서 던졌다. 이 글을 본 사람들과 언론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혹시 처음부터 채널A 종편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 짜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관련돼서 그것이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른 것이죠. 전 이 보도를 하는 과정까지는 뭐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권경혜 씨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MBC 보도가 나간 1시간 지난 9시 9분에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9시 9분 통화 내역을 사진에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9시 9분에 통화했다는 것을 밝혔고 권경의 변호사가 관련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중단해야죠. 그리고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혜 씨에게 한동훈을 잘라야 된다,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고 말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변 변호사로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끼리 난 이 사람이 싫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사적인 통화에서 한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은 입이 없는 사람입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친한 후배랑 궁시렁 대는 것이 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보도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상혁, 윤석열, 한동훈 꼭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다. 여기 통화 시간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하고 있죠. 쟁점은 시간 아닌 통화 내용. 어제 자기들이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게다가 오늘자 사설에서는 1시간지 통화했다는 사설 기사와 함께 같은 날 신문의 사설에는 MBC 보도 전에 통화했다는 얘기를 그냥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부동산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언론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을 계속 왜곡 은폐 보도하고 있죠. 조선일보도 한번 보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한상혁, 윤동을, 한종을 쫓아낸다 전화를 한상혁이 쫓아낸다고 말한 겁니까? 난 그 사람들 싫다라고 본인 그냥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전 인신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시간 착각했지만 한동훈 언급을 보도에 없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청장에 가까운 측근 검사장 A라고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도를 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태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언론사들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한상혁 위원장이 보도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가가대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쫓아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권경혜는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고 권경혜와 한상혁이 사적인 자리를 쫓아낸다고 말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한 위원장이 부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권경혜 씨는 부산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보도는 어디서 부산 얘기를 끌고 와서 부산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MBC 취재팀과 최강욱, 황희석 조만 알고 있었을 정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전날 MBC 취재기자가 3월 30일에 한동훈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일과 4월 1일 이어서 당신에 관련된 보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와 검찰청 내부에서도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진중권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그 특출난 재능, 소위 말하는 이 비꼬기의 달인이라고 하죠. 특출난 재능을 사용하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보거나 팩트체크를 끝까지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뇌에서 휘발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아요를 받고 모든 언론에서 크게 기사로 다루어 주니 그 재미있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올렸던 다른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는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독일은 한 적 없고 일본이 해서 문제라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청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논의를 하던 과정이었고
진중권 씨가 잊었을 리 없는데 이 당시에는 국가범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폐지를 해야 될 국가보안법으로 임신을 구속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한 것은 수사 지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근데 일개 법무부 장관 따위가 나한테 구속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해 여기에 빡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수사 지휘의 전말인데,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을 진중권이 혹시 모른다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죠. 천정배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 벗은, 이거는 검찰의 코미디였던 겁니다. 오만에 빠진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못해 옷 받았던 사건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장관이 확증 평양에 빠져서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다. 장관이 확증 편향에 빠졌으니 옮겨질 수밖에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수사지휘권의 발동의 내용은 뭐죠? 처음에 이 사건이 배당됐을 때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하고 나는 친하니까 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검의 부장님들 잘 살펴주시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놨다가 한동훈의 전화기를 압수수색 당하니까 윤석열이 이거 진짜 수사하는 거다 싶어서 갑자기 들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사건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수사자문단의 구성, 수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윤석열 총장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부의 반발이 터지고 검찰총장은 손 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즉 내부의 수사를 할 때, 윤석열이 옛날에 댓글 사건을 할 때 검찰총장이 댓글 사건 수사를 못하게 막아서 윤석열 검사장이 옷 벗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수사를 하겠다고 대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못하게 하니까 그럼 옷 벗가라고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당신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서 손을 떼세요 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을 조지세요 라고 수사 지휘를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겁니까?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자 검찰총장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입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었고, 검찰총장은 다만 한동훈 검사와 내가 사이가 가까우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난리를 친 것이 이 사건이지, 총장을 건너뛰기 누가 건너뛰어요? 총장이 압박을 해 들어오니까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죠. 검사는 권력에 굴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검사들은 권력에 굴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검찰총장이 본인 측근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서 있으란 이야기를 한 것을 진중권 씨는 완전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이 유려하고 내용이 굉장히 들을만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정부 욕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진중권 씨가 한마디 한 거면 그것을 보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중권 씨와 언론의 공생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물론 진중권 씨의 주장 중에 일부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정말 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본인의 확증 편향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5분 정도 기사를 들여다보고 페북에 글을 쓰고 그 페북에 쓴 글이 100개가 넘는 기사로 재생산돼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처럼 별 내용 없이 하는 유튜브 지금 3,500분이나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3,500분이 보는 유튜브에 방송을 하나 할 때도 제가 하는 말에 틀리는 것이 있진 않은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사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중권 씨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는 그저 내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피해가면서 세상 모든 주제에 끼어들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얕은 지식을 남발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가 아니죠. 그저 본인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니까 세상 만사에 입을 대려고 하는 태도, 고치라고 고쳐지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끊어주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경의 변호사로부터 시작된 해프닝, 한상혁 위원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한상혁 위원장이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야당은 이것에 대한 공세를 하고, 한상혁 위원장이 보도를 보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본인들 기사에 실어놓고 사설에서는 보도를 보기 전에 한 것처럼 글을 쓰고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이런 보수 언론의 행태들, 우리가 두 눈 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중앙일보 정도 되는 거대 언론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요. 지금 이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부터 옳은소리 8월 7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코아이 소장 김성혜였습니다.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가능하면 눌러주시고요. 8월 7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 피해 더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 많이들 주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5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